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그날까지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9988 건강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개운함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젯밤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원했던 치유의 시간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자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잠을 생명 유지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간은 낮 동안 섭취한 음식과 약물의 독소를 해독하고 근육과 혈관은 성장 호르몬을 통해 스스로를 복구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밤은 너무나도 바쁘고 자극적입니다. 무심코 행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이 거대한 인체의 복구 시스템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문제를 넘어 고혈압, 당뇨, 비만, 심지어 암과 치매의 발병률을 수배 이상 높이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9988 건강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결국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최악의 행동 6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분의 1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꼽는 최악의 행동은 바로 밤늦게 즐기는 야식과 과식입니다. 많은 분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서 혹은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치킨이나 족발, 라면을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여러분의 소화기관에는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는 일정한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죠. 이때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억지로 깨어나 소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은 위장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위 속에서 부패하며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바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슐린 분비 체계의 교란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낮에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치솟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남은 당분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심부 체온을 높입니다. 인간은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드는데 배가 빵빵하게 차 있으면 뇌는 밤새 소화 명령을 내리느라 숙면 단계인 3, 4단계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장은 밤새 야근을 하고 여러분의 뇌는 피로를 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밤늦게 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은데 왜 밤에 하면 안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핵심은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근력 운동을 하거나 숨이 찰 정도로 뛰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당장이라도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전투 모드로 만듭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들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데 적어도 2~3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수면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심부체온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 중심부의 온도가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땀을 흘리며 운동하면 심부 체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열이 식지 않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즉, 몸은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막상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수면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밤 9시 이후에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은 뇌에게 지금은 낮이니 절대 자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퇴근 후 건강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밤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명상 혹은 아주 가벼운 산책 정도로 몸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 늦어도 저녁 식사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수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현대인들에게 마약보다 무섭게 퍼져 있는 습관, 바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한복판에 있는 송과체라는 기관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신호탄입니다. 송과체는 어둠을 감지하면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닿는 순간 송과체는 즉시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합니다. 뇌는 지금이 화창한 대낮이라고 완벽하게 속게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암세포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전 30분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내 몸이 스스로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콘텐츠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들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다음 정보를 계속 찾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뇌가 이 정보들을 처리하고 자극에 반응하느라 활발하게 돌아가면 수면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잠이 들어도 뇌는 쉬지 못하고 정보를 정리하느라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죠. 오늘 밤부터는 침대 근처 2m 안에는 스마트폰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종이로 된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바로 자기 직전에 하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 샤워나 목욕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찢어야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으신데요. 이는 숙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낮 동안 활동할 때는 체온이 높게 유지되다가 밤이 되면 몸은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의 혈관을 확장해 열을 내보내고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달러마 한 달러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거나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솟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체온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샤워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이 노곤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뇌는 높아진 체온 때문에 아직 잠잘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수분을 앗아가고 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샤워 시간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입니다.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 꼭 뜨거운 샤워를 해야 한다면 샤워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몸의 열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온다면 뜨거운 샤워보다는 족욕을 통해 발의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심부 체온을 조절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온도 차이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정말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잠이 안 올 때 마시는 술 한 잔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잠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9988 건강연구소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절대 수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는 독약에 가깝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알코올이 뇌의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일시적으로 마취되어 기절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각성작용을 일으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벽에 자꾸 눈이 써지거나 목이 말라 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술이 렘수면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렘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 겪은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이 단계가 실종되거나 극도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잠은 잔 것 같은데 기억력은 감퇴하고 감정적으로는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근육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기도를 지탱하는 근육까지 늘어지면서 평소보다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세포는 죽어나갑니다. 결국 잠술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숙면을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카모마일 차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습관, 바로 침대에 누워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를 곱씹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침대를 생각의 장소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뇌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누워서 걱정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 고민하는 곳이라고 공식화합니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가동되며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뇌를 깨우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근육을 긴장시키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베개를 써도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반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전초 증상이 되기도 하며 신체적으로는 만성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밤에 하는 걱정은 대부분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뇌가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만 보게 되죠. 만약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지금 머릿속을 떠도는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를 걱정 쓰기라고 합니다. 종이에 적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었으니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살립니다. 오늘 9988 건강연구소와 함께 알아본 밤 시간의 6가지 금기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장에 휴식을 주는 공복 상태 유지. 둘째, 밤늦은 고강도 운동 피하기. 셋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넷째,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샤워. 다섯째, 수면의 질을 파괴하는 술 끊기. 마지막으로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는 마음의 습관까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어기고 있던 원칙들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보약을 먹거나 비싼 수술을 받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치유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밤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9988 건강연구소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평온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